시청자 여러분, 최신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베이징 서산에서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 및 군 지도부와 비밀 회의를 열어 현재의 내외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4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산 합의로 불리는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대국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시진핑의 지위는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시진핑은 대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당 총석이 직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중앙고문조를 설립하며 이 조직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리루이환, 정칭웅으로 구성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셋째,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여 내외 주요 정책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고문조가 함께 결정하며 개인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한다. 넷째, 대외 전략을 조정하여 미국과 화해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주창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서산은 중국 공산당의 원로와 고위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번 중요한 회의의 개최지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서산 합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위 네 가지 항목은 중국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 즉 경제 침체, 부동산 거품 붕괴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합의는 개혁파와 원로들이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려는 공동 입장을 보여주며 그의 개인 독재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을 예고한다. 시진핑의 독재 체제 붕괴 위기 직면. 2012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 임기 제한 폐지 군 통제를 통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다. 그러나 경제 침체,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국민의 불만 증가로 인해 그의 집권 모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고문조의 설립은 덩샤오핑 시기의 원로 중심 집권 모델을 떠올리게 하며 중앙고문위원회의 부활과 유사하다. 이 조치는 시진핑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계자를 위한 길을 열어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원로들의 복귀와 정칭웅의 배후 영향력은 당내 온건파와 군부 간의 합의를 보여준다. 이는 당내 파벌 갈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는 의사결정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으며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사상적 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대외 정책 전환, 미국과 화해 러시아와 거리두기 무역 양보. 서산 합의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미국과 화해 러시아와 거리두기 전략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 경제를 구하고 러시아와의 의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전략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정 발언과 일치한다. 6월 20일 트럼프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중국에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국영 언론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큰 양보를 했으며 경제 구제를 위해 일종의 항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외 정책 변화는 지정학적 위험을 내포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러시아는 중국의 거리두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움직임은 경제 위기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우려를 반영하며 내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중국의 구조적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사회적 긴장 고조, 국민 불만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안정.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텐진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중국 부동산 산업 전반의 위기를 상징한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1, 2024년 중국 부동산 산업은 약 10조 위안, 약 1.4조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은행 시스템이 이 손실의 절반 가까이를 떠안았다. 텐진에서는 고급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며 많은 구매자들이 파산했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6월 26일 베이징 미윈구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소식통은 7, 9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어린이였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웨이보에서 잠깐 화제가 되었으나 곧 검열당해 당국의 정보 통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반영하며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전임을 시사한다. 베이징 시진핑의 핵심 동맹을 최고 군사기관에서 축출. 6월 27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핵심 동맹인 묘화제독을 중앙군사위원회 CMC에서 축출했다. CMC는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이는 진행 중인 숙청 캠페인의 중대한 전개로 평가된다. 묘화의 축출은 당이 통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고위 관료 임명을 담당하는 이 기관은 축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묘화는 2024년 11월부터 갑작스럽게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부패로 암시했다. 6월 중국 국회는 묘화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묘화는 시진핑의 충성파로 여겨졌으며 2014년 해군 정치위원, 2017년부터 CMC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활동하며 군대의 정치훈련과 고위 장교 임명을 담당했다. 술 금지령 역효과 시진핑의 정책 실패. 중국 공산당은 금융, 정치, 사회적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 신뢰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당국은 전국적인 술 금지령을 발표하며 모든 정부 기관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했다. 공공예산으로 지원되는 연회는 중단되었으나 이 조치는 민간 소비마저 억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노점상이 텅 비었다고 분노하며 금지령이 소비 동력을 완전히 질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 대변인은 불법 음주는 금지되지만 모든 음주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공지출 제한은 후진타오 시절 4가지 요리와 한 수프 규정으로도 시행되었으나 사치풍조는 계속되었다. 이번 금지령은 도덕이나 기율이 아니라 재정 고갈에서 비롯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민간에서 세금을 징수하며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호화 연회 비용을 청구하지만 베이징은 재정 균형을 맞출 돈이 없다. 중국 보조 배터리 안전 위기, 대규모 리콜과 배송 거부. 중국의 보조 배터리 산업은 전례 없는 안전 위기에 직면해 있다. 6월 중순부터 앙커, 이노베이션과 로모스 같은 대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긴급 리콜했다. 로모스는 6월 16일 49만 대 이상을 리콜했으며 원인은 비표준 배터리 셀로 인한 과열 가능성이었다. 3일 후 앙커는 중국 내 7개 모델 71.3만 대, 미국 내 파워코어 칭권 115.8만 대를 포함해 총 187만 대를 리콜했다. 공급업체가 승인 없이 셀 소재를 변경해 절연 성능이 저하되고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 앙커는 100% 환불 무료 교체 또는 제품 가격에 50위안을 추가한 구매권을 제공했다. 로모스도 환불 또는 교환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 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운송업체가 안전 위험을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대만 해협 전쟁, 임박, 5대 신호 등장, 즉각 대피 필요. 대만 국방부는 웰링턴 구정시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 대표단과 만났다고 밝혔다. 대표단 방문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군용기와 전함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의회 대표단이 3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5월 28일, 29일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태미 덕워스가 대만 지지의원 그룹을 이끌고 외교, 국방, 무역, 해협 안보를 논의했다. 전날 아칸소주 공화당 하원의원 브루스 웨스터먼도 양당 대표단과 함께 라이칭더 총통을 만났다. 6월 19일 대만군은 중국 공산당 전투기 이시-15대 적극대가 중간선을 넘어 북부 및 남서부 공역 침범과 전함 7척을 24시간 내 탐지했다. 6월 3일 세도나 포럼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전임자 존 아퀼리노의 경고를 언급하며 그의 임기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서태평양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목해야 할 5대 핵심 신호. 글로벌 뷰 매거진은 최근 조세경의 전시 민간 생존 매뉴얼을 인용하며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점령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의회 고위관리의 발언을 바탕으로 대만이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기사는 전쟁 기계 작동의 핵심 요소, 경제, 인력, 무기, 외교, 에너지를 기반으로 위기 가능성을 평가하는 5대 신호를 제시했다. 첫째, 정치, 언어는 지표다. 지도자나 외교의 언어 변화는 긴장 고조의 초기 신호다. 방어 전투 결과 도발, 경고, 전쟁 같은 표현이 증가하면 위험 신호다. 반면 평화, 번영, 협력은 긴장 완화를 나타낸다. 둘째, 경제, 돈의 흐름은 전쟁을 예고한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지만 대만과의 무역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이나 공급망의 이상 변동은 주목할 신호다. 셋째, 운송, 갑작스러운 중단, 항공, 철도, 해상 운송의 대규모 취소는 심각한 상황을 예고한다. 이는 충돌 직전에 자주 나타난다. 넷째, 군사, 훈련은 최종 경고다. 군사 훈련은 정치적 경고나 최종 외교 신호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대규모 훈련이 그 예다. 다섯째, 외교, 대피와 침묵, 시민 대피나 대화 채널 단절은 관계 파탄을 의미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각 행동해야 한다. 해외나 안전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직 사회 시스템과 교통이 작동하는 이 시간이 대비의 황금 시간이다.